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학교 폭력, 안전사고 등 학교 안팎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교 네. 안팎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여수에서 한 고등학생이 현장 실습 도중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안전사고들이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학교에서만 생활을 했던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기업 현장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6일 여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현장 실습 과정에서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따개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현장 실습 운영 기업은 법령상 18세 미만 학생들은 잠수 작업을 할 수 없는데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수를 시켰고, 또 잠수를 하기 위해서는 잠수 자격증을 또 면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지가 없는 상황에서 정해진 실습 시간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실습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실습과 관련한 규정이 다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후 이제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거든요. 현재 현장 실습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현장 실습이란 이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진로에 관련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 실습을 하기 위한 것은 또 적이 취업을 한다거나 또 그 어떤 일련의 자기 직업의 적성에 맞는지 그런 취업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업하고 이런 연계를 하기 위한 학습 중심이 이렇게 실시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현장 실습 제도의 운영 체계까지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현장 실습 안전사고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제도 폐지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원래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할 때도 근로 감독이 파견돼야 되는데 그 근로 감독 파견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공동 조사단을 만들어서 지금 가족 및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도 지금 하고 있고요. 후속 대책으로는 이제 직업계고에 대한 현장 실습 그 예정 업체를 긴급 진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우리 그 현장 실습을 할 때 이제 부당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해서 부당하게 학생들을 무리하게 현장 실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하고 또 점검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도입이 된다면 무엇보다 실질적인 대책들이 마련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런 현장 실습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어떤 방향으로 마련해 나가면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그 낮은 임금, 그 학생의 어떻게 보면은 그 낮은 임금 노동 착취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업에서 참 그 학생들의 그 어떤 현장 실습을 통해서
낮은 임금을 가지고 기업체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업에서도 그 학생들의 인권이랄지 이런 노동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현장 실습의 문제점과 대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조금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장 실습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문제도 이제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 학교 폭력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예, 이제 학교 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은요, 전남 지역 학교 폭력 건수는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은요, 2018년도에는 1,469건에 이르렀는데 2019학년도부터는 1,183건으로 다소 좀 줄더니 최근에 작년 2020년 도에는 다시 1,570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은 스마트폰이 활발히 보급되면서 10년 동안 SNS나 메신저 등에서 폭력을 가하는 사이버 학교 폭력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사이버 학교 폭력이 더욱 늘어났는데요. 전남교육청에서 사이버 폭력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도에는 105건, 2020학년도에는 255건으로 크게 늘었고 최근에 최근까지도 약 2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이제 가정에서부터 가정 환경이 정말 좀 더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건강한 가정 생활에 아이 교육도 그 또한 그렇게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그게 이제 건강하는 것은 건전하면서도 이렇게 인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모의 그 가정 환경에 따라서 인성도 아이들이 달라지듯이 정말 가정 교육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제 사이버 폭력의 비율이 특히나 증가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외인 모습인데요. 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의 유형과 발생 원인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최근 학교 폭력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이어 사이버 폭력, 그 다음으로는 성폭력, 또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증가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그 비대면 수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그 사이버 접촉 빈도 증가수가 또 많다 보고 또 그로 인해서 2018년 대비 코로나 시대 그 사이버 폭력이 많이 증가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듯이 이제 건전한 언어 사용 또 올바른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더욱더 캠페인 활동들을 더 많이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이버 폭력, 학교 폭력의 중요성, 심각함을 더욱더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또 최근 가해 학생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소한 이제 친구들 간에 장난하다가 뭐 다치는 경우도 있고 경미한 이렇게 사고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상 경미한 이렇게 뭐 사고나 또 친구 간에 이렇게 장난치다가 다치는 경우 소소한 것까지 그 매뉴얼 안에가 다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제 의견으로는 이렇게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학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제도를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치회를 통해서 또래 학생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폭력 없는 문화를 먼저 만들어주는 이런 학생들의 노력이 서로 또래 아이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선시 돼야 되고요. 오히려 이제 학생 자치회를 통해서 스스로 학생들 네. 스스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그 학교 폭력이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요. 원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다 협력을 해야 된다 하잖아요. 네. 그러듯이 이제 한 아이가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들이 보살펴야 되고 또 교육 환경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깊이 들여다볼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학생 수가 우리 때는 과거에 우리 때는 뭐 한 반에 뭐 45명에서 60명까지 수업을 받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요즘은 뭐 이렇게 담임 선생님 눈에 한 학생들이 전부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한 20명 정도면은 딱 적당하다고 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20명 정도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눈빛만 봐도 그 학생에 대한 어떤 괴로움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학생 수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방금 전 학생 수 조정과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또 질의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45명, 많게는 한 반에 60명씩 이렇게 수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선생님하고 눈 한 번 마주치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작은 학교나 또는 우리 전남의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학교가 교실이 지금 이제 남아도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지금 우리 전남에 25개 학교에는 학생 수보다 선생님이 더 많은 경우가 다 25개의 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좀 이렇게 학생 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 반에 20명 이내로 학교 수업을 받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고민이나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그 자기 그 학생들로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전남이라도 먼저 전남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20명 안팎으로 한 반에 그렇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전남에서 먼저 이렇게 해보고 그게 이제 뭐 성과나 효과가 좋게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이거를 확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뭐 촉구안을 한다든가 또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제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학생들의 차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사실은 폭력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고 또 그 피해가 다문화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다문화 학생들도 우리의 한 가족 일원으로서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뭐 장난으로 그러는지 엄마가 뭐 다문화 엄마다 하고 뭐
그렇게 뭐 소문을 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더더구나 더 피해를 이렇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육청을 들여다봤더니 최근에 어디 지역에서 다문화 자녀가 그런 어떤 피해를 많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얘기를 못하고 혼자 이렇게 굉장히 가슴앓이를 하다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면면을 살펴봤더니 그 피해 학생이 다문화 자녀인데 아버지가 폐암 말기 환자여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면 아버지의 건강이 더욱 안 좋아질까 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혼자 그 폭력 피해를 그렇게 고스란히 담고 그렇게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이게 위클래스도 있고 위센터도 있고 그러거든요. 학교마다 작은 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들은 다 그런 센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더 선생님께서 더 상담도 많이 해야 되고 유센터나 또 이 클래스 이런 데서 더 다문화 학생들을 더 저 생각에는 가까이 가서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해보면서 이 아이들의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특히나 다문화 아이들은 이 폭력에 노출이 되기가 쉽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어눌한 말투에 우리나라 뭐 말을 제대로 구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조롱감이 되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장난치면서 굉장히 자존감도 무너뜨리고 그 학생들은 그 피해는 더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좀 전에 얘기했던 위센터 이 클래스 이런 데서 더 다문화 자녀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정서적으로 학생들이 먼저 안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장기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이 끝난 뒤에도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뭐 축구도 차고 뭐 야구도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면서 그런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놀 수 있는 그 공간이 빨리 이렇게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또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교우 관계에서 좀 많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화도 못 나누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학생들의 그런 어떤 행복의 질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학생들의 예전의 모습대로 뛰어놀 수 있고 그런 빨리 환경이 조성되면은 스스로 우리 학생의 삶이 더불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 본 의원 또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도 의원들이 경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좀 많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네. 무엇보다 학생들이 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우리 모두가 관심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안팎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